안녕하십니까. 벌써 6강 일제시대를 강의할 차례가 됐습니다. 일제시대하고 개화기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일제시대와 개화기를 구별하는 거 5강에서도 설명했고 6강에서도 기출문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랬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시기, 줄임말로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시기. 언제일까요? 1910년 경술련이죠. 경술련에 일본이 우리의 국권, 주권을 뺏어갔다. 경술국치, 경술련에 국가가 치욕을 당했다. 이때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해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만 35년간의 시기가 일제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 우리 한국 체육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기라 그랬습니다. 시기. 자, 일제강점기 사회와 교육. 왜? 우리 한국 체육사에서는 항상 체육과 관련된 교육, 문화, 정책 이것과 연관 지어서 살펴본다 그랬죠. 그래서 교육은 관심 있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도입 부분을 보면 1910년 연도 꼭 알아둬야 돼요. 이 이전은 무슨 기? 개화기. 1876년부터 1910년 이때는 개화기. 우리나라 근대화가 이루어진 시기.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894년 갑오개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체육사에서 중요한 건 2차 갑오개혁 직후 1895년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했던 시기 꼭 알아둬야 돼요. 그 연도는. 그리고 이제는 1910년대 상황, 일제시대 1910년 이후 상황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조선을 강제 병합한다. 뭐라 그랬어요? 경술련의 국가가 치욕을 당한다. 경술국지.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1905년 나라 뺏기기 5년 전에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맺었죠. 그리고 일제가 만들었던 기구는 통감부입니다. 통감부하고 총독부 구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고요. 외교권, 우리의 외교권을 뺏어가서 업무를 받던 게 통감부. 그리고 1910년 일제가 나라를 뺏어가서 모든 권한을 장악했던 건 총독부 두 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1905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서 뒤에서 종합 정리하겠습니다만은 소학교를 보통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꿨겠죠. 1905년 이후 1906년에 자 아무튼 1910년 총독부를 만들고 경제적 수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항상 제국주의 열강이 힘이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첫 번째 하는 게 경제적 침투예요. 경제적 수탈이에요. 수탈과 그다음에 자, 문화, 민족, 말살을 자행했다. 민족, 문화, 말살을 자행했다. 그렇죠. 우리 민족 문화를 없애고 자기들 일본 민족 문화에 흡수하려는, 동화하려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겠죠. 예. 민족의식이 남아있으면 계속 독립운동하고 3.1운동 같은 거 자꾸 일어나고 오면 일본이 골치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 교육을 동화주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동화주의. 우리 민족을 일본 민족에 그쵸 흡수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쉽게 흡수하려고 하는 것. 동화주의 중요합니다. 동화주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는데 엄청 중요하죠. 조선교육령과 그리고 체조 교수 요목. 체조는 이때 체육이라고 보면 돼요.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칠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짜는 것을 교수요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뒤에서 나옵니다. 학교 체조 교수요목 뭐 재정 및 개정기, 학교 체조 교수요목 개편기 이런 것들 뒤에서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교육령도 중요합니다. 4차례에 걸쳐서 조선교육령 고쳤고요. 4번에 걸쳐서 체조 교수요목을 고칩니다. 이 내용이 이미 어려운 문제로 많이 기출됐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결코 일본 민족의 하녀, 노비, 노예가 아니야.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이야 라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체육교육은 계속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학교 간 대항 경기는 일종의 연합운동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운동회 배웠죠? 운동회는 애국가도 불러요. 만세삼창도예요. 민족 독립식을 고취하는 대표적인 체육 행사가 운동회였다. 그 시초는 외국어학교, 영어학교, 화류회로부터 출발한다. 개화기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일제시대 가서는 이제 학교들 간의 대항 경기. 그러면 당연히 일본은 이런 경기들을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한때 설린상고라고 불렸던 설린 상업정보학교 거기서 육상대회가 있었는데 심판이 오심을 했죠. 그걸 계기로 난투극이 벌어지자 그걸 건수로 잡아서 일제는 이런 학교 간 연합운동회를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간 대항 경기는 민족의식 고체예요.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이건 학교 체육을 넘어 무슨 체육? 요즘 우리가 많이 관심 갖는 사회체육 발전에도 기여했단다. 이 부분이 포괄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선교육령과 뒤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합니다. 학교, 체조, 교수, 요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만 35년간 우리를 강제 점령하고 지배를 했었는데, 통치를 했었는데 그 시기를 몇 개로 나누냐? 3개로 나눠요. 우리가 1강에서 설명했죠? 시기 구분. 그 시기 구분은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어떤 기준을 잡아서 나누는 것이다. 왜? 한국 역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학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제시대도 몇 개로 나눴어요? 3개로 나눴어요. 아마 학교에서 국사 시간에 1910년대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3.1운동을 계기로 1920년대 이후 소위 말로만 이른바 문화통치, 보통 경찰통치, 그리고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그리고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태평양전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이 과정에 우리 민족을 일본 민족으로 흡수하려는 민족 말살 통치, 황국 식민화 정책이 되겠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 잡아갑니다. 징용, 노동자로, 징병, 군인으로. 그리고 전쟁 물자를 수탈합니다. 뭘 발표해서? 총동원령.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쟁 준비 기지로 만든다. 병창기자정책.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3개 단계로, 3개의 시기로 나눠봤어요. 바로 1910년에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를 강압적인 통치, 무단 통치. 그러면 또 우리 수험생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1910년대가 가장 가혹한 그런 통치였습니까? 아니에요. 이때보다는 20년대 문화통치 시기, 이때보다는 이때가 가서 더욱더 가혹한 통치였다. 갈수록 가혹한 통치예요. 단지 그걸 표현할 때 부드럽게 문화통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문화통치가 아니라 앞에 소위, 말로만, 이른바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갈수록 통치는 더욱더 가혹해졌다. 자, 1910년대 무단통치, 3.1운동 이전까지. 그래서 이 사이에 3.1운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때는 우리 한국 체육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1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는 시기예요. 좀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너무 쉬워요. 제1차 교육령은 일자가 2개 들어가요. 1911년. 1910년 나라를 뺏어가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선포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우리 민족을 바보스럽게 멍청하게 만들어서 일본이 시키면 시킨 대로 속아 넘어오게 만들려는 우민화 정책. 그래서 이때는 고등교육이나 전문교육은 시키지 않고요. 교육연한도 줄여서 아주 기본적인 보통교육, 그리고 기술, 실업교육, 보통 실업교육을 시켰던 시대. 뒤에가 자세히 나옵니다. 아무튼 무단통치기의 일제는 1911년 제1차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선포했던 시기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교육기관을 다 폐교, 문을 닫습니다. 서당도 없애고요. 사립학교도 없애고요. 물론 그 근거가 된 건 1908년, 참고로 1908년 알아두면 좋아요. 1908년 앞에서 공부했어요. 개화기. 사립학교령이라는 것을 선포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교육기관들이 없어요. 이때 없어진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던 오산학교, 대성학교 들어봤죠? 대성학교. 그 대성학교를 폐교시킵니다. 그래서 대성학교는 졸업생이 1회 졸업생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1910년대 일제는 강압적인, 그렇죠? 교육기관 없앱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언론 통제해요. 민족신문이 이때 없습니다. 거의 활동하지 못해요. 집회, 데모 같은 거 못하게 해요. 결사, 단체도 못 만들게 해요. 그래서 언론, 집회, 출판, 책도 함부로 못 쓰게 해요. 그런 탄압을 했으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하고 수업도 하고 돌아다닙니다. 무섭죠? 굉장히 무자비한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자, 1910년대 일제를 무슨 통치? 무단 통치. 그러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헌병들을 내세워서, 그죠? 경찰의 업무를 보게 하면서, 경찰보다 헌병이 훨씬 더 무섭지 않습니까? 군인들? 그래서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시기. 이 시대는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했고, 사립학교령을 이용해서 민족교육기관, 서당이나 사립학교나 이런 학교들을 폐교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성학교, 그리고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하고 돌아다녀.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나 봅니다. 자, 그러다가 1919년 아이고 하면서 1919 하면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무지막지하게 총칼을 들이댔습니다마는 태극기 한 장 들고 만세를 불러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을 단순 무시각의 힘으로만 눌러서는 안 되겠다. 고도의 머리를 써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른바 말로는 무슨 통치? 문화 통치.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냥 문화가 아니라 이른바 소위 말로만 문화 통치였어요. 그래서 헌병경찰 대신 이때는 말 그대로 보통 경찰을 내세워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때 헌병들을 그냥 군복을 벗겨요. 제대를 시켜요. 그래서 보통 경찰로 만들어요. 그리고 경찰 숫자를 늘리고요. 경찰서의 수도 늘립니다. 그래서 말로만 문화 통치. 보다 더 가혹한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기며, 1919년부터 1931년 만주사변. 일본이 우리나라 북쪽의 땅 만주를 무력으로 침략합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난 시기까지를 소위 문화통치, 보통경찰통치 시기라고 하고, 뭐가 계기가 돼서 난다고요? 3.1운동이 계기가 돼서.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교육 기회를 확대시켜준다 그래요. 그래서 제2차 조선교육령이 이때 발표가 됩니다. 이 이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은 이 두 번째니까 2자가 들어가는데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22년. 너무 쉽죠? 제1차 조선교육령 선포 시기는 1911년 1차, 1이 두 개 들어가요. 2차는 1922년. 뭐를 계기로? 3.1운동 이후 계기로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 그래서 이때는 대학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형태를 일본과 유사하게 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내세운 명분일 뿐 실질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설명합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들어봤죠? 이상재 선생을 중심으로 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은 방해를 통해서 실패로 끝나고, 일본 놈들이 만들어준 학교가 있죠. 대학교. 경성제국대학, 오늘날 서울대학의 모체, 이게 1920년대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교육계의 확대를 내걸었으며, 그리고 민족신문 간행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1920년 3월에 조선일보, 1920년 4월에 동아일보, 조선동아일보가 이때 만들어지게 돼요. 시기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민족심 발행과 그러니까 10년대는 언론 자유에 박탈했는데 어느 정도 언론의 자유를 형식적으로나마 준 것처럼 했고 10년대는 교육기관 막 폐쇄시켰는데 형식적으로나마 일본과 비슷한 교육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 민족을 해유시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우리 민족을 일본과 비슷하게 동화시켜서 우리 민족 정신을 없애려고 했던 고도의 잔머리 일제시대 20년대. 10년대보다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10년대보다 20년대보다 더 가혹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때는 경제적 수탈도 심하대요. 그래서 조선일보 1920년 3월, 동아일보 1920년 4월 이때 발행이 허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31년 이거죠. 만주사변을 계기로. 그러니까 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간 건 3.1운동을 계기로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간 것은 전쟁,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전쟁 준비 기지로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 우리나라를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전쟁의, 그죠? 전쟁의 기지로 만들어. 병참 기지화 정책.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군대에 동원해 갑니다. 징병. 그리고 일본 남자들이 대거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할 사람이 줄겠죠. 그래서 노동자로 잡아갑니다. 징용. 그리고 뽕이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죠. 막 새부치 같은 거, 솥단지 막 이런 것들 막 싸다 챙겨놓죠. 이게 물적 자원 수탈.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 수탈, 근거, 총동원령. 일제가 실시했던 정책, 우리나라를 전쟁 준비기지로 만들어 병창 기지화 정책. 어떤 시기? 1930년대. 어떤 사건 이후? 만주사변 이후. 자, 해서 총동원령을 선포해서 전쟁 물자를 수탈했으며 징병징용. 그러면서 우리 민족 정신을 완전히 말살해서 우리 민족을 완전히 일제에게 흡수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해서 우리 민족을 황국, 천황의 나라, 일본의 식민으로 삼으려는 황국 식민화 정책. 그럼 우리 수험생들일 거예요. 아이, 시민은 뭐고, 식민은 뭡니까? 시민과 식민의 차이점은 뭡니까? 간단해요. 시민은 권리와 의무가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무도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권리를 줍니다. 이게 시민. 요즘 우리는 시민사회죠. 근데 식민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의무는 대빵 많은데 권리는 없어요. 식민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천황의, 그죠? 시민보다 급이 떨어진 식민으로 만들려는 정책. 황국 식민화 정책, 그 밑바탕에는 민족말살 정책. 그리고 전쟁 준비기로 만드는 병창 기지화 정책, 그 밑바탕에 총동원령.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언제? 1931년 이후, 만주사변 이후. 물론 이런 것들이 더욱더 노골화된 것은 37년 중일전쟁과 41년 태평양전쟁, 대동아전쟁이라고도 하죠. 이 전쟁을 거치면서 그랬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1910년에 45년으로 나눴을 때 세 개.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20년대 3.1운동 이후 문화통치, 보통경찰통치. 그리고 30년대 민족말살통치, 병참기지화 정책이 전개되었단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시기를 좀 구별할 줄 아시면 좋습니다. 이미 기출될 때 예를 들어서 민족말살기 일제히 정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건 그림이 나왔는데요. 일제 강제 점령기 사회 해가지고 지금 이거 뭡니까? 무단통치기에, 그죠? 토지조사와에서 토지 뺏어가면서 그거에 저항하면 우리 백성들을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이네요. 1910년대, 요건 1900 10년대 모습이다. 그리고 20년대 이후에 가서는 주로 소위 문화통치하면서 경제수탈이 심하다 그랬죠. 왜? 일본 항상 식량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라도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그래서 철도도 만들고 그런 거 뺏어가서 한국까지 실어가려고. 그래서 군사랑이랄지 이런 것들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곡수탈, 문화통치기 20년대. 그리고 이건 민족말살기 1930년대 이후 강제징병, 강제로 군대 잡아가는 그런 사파를 넣어놨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일제 시기를 세 개로 나눈다. 그 세 개 나눈 기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일제가 실시했던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실시했던 조선교육령. 한마디로 우리 조선에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몇 번에 걸쳐 고쳤다고요? 4번. 그 중에서 여기서는 제1차 조선교육령 1911년 너무 쉽죠? 1차니까 일자가 2개. 1911년부터 언제까지? 22년까지. 22년에 2차가 시행되겠죠. 이때는 일제가 소위 무슨 통치하고 있다 그랬어요? 무단 통치를 하고 있었으며 헌병, 경찰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대. 자, 그러면 이렇게 일제가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뭔가 법률을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목적. 너무 쉽죠?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신민을 육성한다. 또는 일본 천황에게 충량하는 신민을 육성하기 위해서. 충량은 뭐냐면 충성하는 선량한. 쉽게 얘기해서 일제의 천황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신민을 육성하는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때 일제가 내세운 명분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자기들이 교육령을 시행한 명분은 뭐냐 그랬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일시동인을 명분으로 내세웠어요. 일시동인이 뭐예요? 일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나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 사는 사람이나 다 평등하며, 일시.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평등하며, 그렇기 때문에 동인, 똑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지네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교육령을 발표해서 근대적인 교육을 시켜준다. 이렇게 명분은 내세웠어요. 4글자로 일시동인.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시민 아닙니다. 신민. 그저 아까 시민과 신민 구별해줬어요. 의무만 있고, 그러니까 민주시민은 내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의무 책임이 있죠. 근데 권한은 없어요, 얘들은. 신민은. 의무만 있어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무조건 충성해야 되고, 신민을 육성해야 하는 것이며, 뭘 내세운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을 어리석게 만든 거, 어리석으로 자, 백성민자 쓸지 몰라도 돼요. 우민화 정책. 그래서 일제는 1910년대 결코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보면 고등교육이나 수준 높은 교육이나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교육 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교육? 아주 기본적인 보통교육, 그리고 실업, 기술교육, 이것만을 중시했던 시기. 보통 실업교육을 중시했던 시기 제1차 조선교육령. 했으며, 일본어를 보급하고, 왜? 그래야 일본 문화의 동화되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어 보급을 통해 일본 생활 양식과 문화에 동화시키는 거, 일본 문화에 동화시키는 거, 동질화시키는 거, 이게 목적이었어요. 우미나 동질화. 자, 참고로 이때 우리 한글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일본은 일본어를 더욱더 많이 배우게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누구 조선말 쓰면 안 돼!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연대 가서 나왔고요. 민족말 짤통치 시기에 가서는 우리 언어, 우리 역사 교육을 불법화, 금지화 시킵니다. 20년대는 선택 과목으로 만들었겠죠. 이때는 같이 배워요. 근데 의도적으로 일본어를 훨씬 더 육성시키는 그런 정책. 시기별로 특징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을 육성하는 지금 제1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입니다. 사범학교를 폐지했습니다. 사범학교는 선생님들을 육성하는 거. 앞에서 들어봤죠? 한성사범학교 이런 것들 폐지해요. 왜? 이제는 일본식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식을 높이는 선생님들은 필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본어가 국어가 되면, 국어가 일본어에 나라 뺏겼으니까 조선어는 외국어가 되는 거예요. 나라 뺏김 이런 서러움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어가 국어가 됐으며 교육 연한을 최대한 단축해요. 자, 이 보통학교 원래는 소학교였죠. 1895년 교육조서 여기서는 소학교 했다가 뒤에서 종합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1906년에 가서 보통학교로 바꾼다 그랬죠. 이때는 보통학교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보면 초등학교 지금 몇 년제입니까? 6년제죠. 근데 4년이면 끝나요. 보통학교 4년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죠. 요즘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이죠. 근데 이게 몇 년? 2년 짧아요. 4년이면 끝나요. 그리고 여자 고등보통학교. 그러면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가 되겠죠.
지금 6년이죠. 근데 이거 몇 년? 3년. 아무튼 일일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교육 연한을 단축시켰다. 왜? 고등교육, 전문교육 시킬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기술교육 정도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시킬 필요 없죠.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학교, 기술학교 2년 이렇게 해서 교육연한을 단축하고 언제? 제1차 조선교육령 그리고 일본어가 국어가 되었으며 사범학교가 폐지되었던 시기 1911년부터 22년. 그럼 22년 왜 교육령을 또 한번 뜯어 고쳤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19년에 일어난 3.1운동이 되겠죠.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 1911년부터 22년까지 내용 알아두는 것 중요합니다. 자, 다음 내용. 이제는 몇 차? 2차. 제2차 조선교육령 22년부터 33년이 아니래요. 38년이래요. 이따 제가 연도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 주겠습니다. 38년은 3차가 되겠죠. 4차는 40년대가 되겠죠. 근데 44년이 아니에요. 그건 또 43년이 됩니다. 아무튼 38년까지. 자,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1919년 3.1 운동이 있었겠죠. 그 3.1 운동 이후 뭔가를 우리 민족들을 좀 불만을 무마시키고 꼬드겨서 유시간 말로 회유시켜서 일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신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령을 고칩니다.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목적. 한국인의 불만을 무마해 회유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민족의식을 말살, 없애서 뭐예요? 일본 문화에 뭐 하려고? 동화시키려고. 궁극적으로 일본의 교육 목적은 우리 민족을 동화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 정신을 없애는 거래요. 그래서 일본에 순종하는 신민을 육성하는 거래요. 자꾸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고 덤비며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내용. 각급 학교의 편제와 수업 연한을 일본과 유사하게. 그래서 아까 뭐 4년제였던 것을 늘려줍니다. 횟수를. 형식적으로는 고등교육, 전문교육까지 시킨다 그래요.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뭘 만든다고요? 경성. 경성은 뭐예요? 서울, 한양. 서울에 있는, 그렇죠. 제국대학교. 이게 이제 오늘날 서울대학의 모체죠.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요. 이전에 우리가 참고로 이상재 선생을 중심으로, 이때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밀립대학,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했었죠. 근데 일제가 어쨌어요? 방해를 해요. 그리고 지네들이 만들어진 것이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이때 우리는 4년제 대학은 만들지 못하고 그 전에 있었던 보성학교 들어봤죠? 연희학교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전문학교까지. 그래서 연희전문, 보성전문. 그 연희전문이 오늘날 연세대학이 되고 보성전문이 고려대학이 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죠? 4년제 대학은 만들 수 없었어요. 일본이 대신, 일본이 만들어줍니다. 겉으로는 어째? 너네 나라도 4년제 대학을 우리 일본이 만들어줬어 그랬어요. 근데 진짜 우리 민족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고등교육, 전문교육 막 받으면 일본한테 저항하고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일본은 의도적으로 이 경성제국대학에 우리 민족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에 사는 일본인이나 조선에 살고 있는, 그렇죠, 일본인, 그리고 약간의 친일파의 자손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요. 법학과나 의학과 같은 걸 처음 만드는데 뭐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거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는데 우리 민족들은, 그렇지, 우리 민족들은 거의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 민족은 거의 민족은 들어가지 못했다. 일본인이나 친일파를 중심으로 일부가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갔다. 한데 연고대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는 서울대를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다고 우깁니다. 왜? 일제의 잔존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잔존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당연히 1920년대니까 일본 역사 교육을 더욱더 10년대보다 강화시켜요. 이때는 그래서 우리 국어나 국사는 선택 과목, 천대받는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국사도 상대적으로 많이 좀 천시받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있지. 대학 갈 때 수능에서 뭐 그게 뭐 국사가 크게 뭐 비중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한때는 굉장히 중요시되었던 학문인데 자기 민족을 알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2차니까 2자가 2개나 들어가 22년부터 38년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제3차, 4차를 제가 같이 묶어놨어요. 3차와 4차 조선교육령. 3차는 38년, 33년이 아니라 38년.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대외적으로는 37년 중일전쟁이 있어요. 일본이 중국을 공격해요. 그리고 대내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36년 뭐가 있었을까요? 일장기 말소 사건. 그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 가슴에 있는 일본기를, 일장기를 지워버린 사건. 이것이 이 직전에 있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43년에 4차 조선교육령. 44년이 아니라 43년. 너무 쉽죠? 1911년 1차 조선교육령. 22년 2차 조선교육령. 그리고 3차는 33년이 아니라 38년. 4차는 44년이 아니라 43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는 갈수록 더 일제는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정책들이 강화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3차, 4차 때 가서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황국 신민을 육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됐습니다. 황국 신민 육성. 그래서 37년 황국 식민체조가 만들어진다. 37년 황국 식민체조. 그리고 41년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거 중요하죠. 41년에 자, 황국 신민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를 만들죠. 자, 이 학교의 이름을 요놈을 따고 보니까 무슨 학교?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명칭이 지금 지금처럼 초등학교라고 바뀌었죠. 그 전에는 무슨 학교였어요? 국민학교였죠.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한국 식민을 육성하는 학교의 줄임말 국민학교. 41년에 만들어져요. 이따가 제가 정리해줍니다.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를 거쳐서 또 소학교를 거쳐서 국민학교를 거쳐서 초등학교가 된다. 요즘 워드 작업할 때 국민학교 치면 지가 알아서 초등학교로 막 바뀌어버리죠. 왜?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니까. 하지만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썼던 시기가 꽤나 길었습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기에 일본의 잔존이 남아있다.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국 식민을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자, 그리고 이때는 뭐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지금 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일제가 침략전쟁에 우리 민족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3대 교육강령을 발표하는데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차 때부터 그죠? 교육강령을 발표해요. 자, 국채명징. 명징은 명확하게 증명한다. 국채명징은 뭐냐? 나라의 몸뚱아리, 본질이 뭔지를 명확하게 증명한대요. 그러면서 이 나라의 본질이 뭐다? 일본의 천황이다. 그러니까 조선의 신민들은 목숨 걸고 누구에게? 일본 천황에게 충성해라. 이게 국채명징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세우죠. 알고 보면 우리나라 조선의 조상과 일본의 조상은 같대요. 일본을 뭐라고 하냐? 내지 그래요. 그래서 내지와 조선은 일체 하나다. 내선 일체로.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자기들과 동등하게 대해줬네?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데, 근데 일본은 지배층이 되는 거고 우리는 비지배층이 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까 까불지 말고 덤비지 말고 복종하고 충성해라. 내선 일체. 이렇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고 단련. 고통을 참고 참을 인자. 그래서 몸을 단련해라. 고통을 극복하고 몸을 단련해라. 그리고 알고 보면 조선과 일본은 조상이 같아. 근데 일본은 지배층의 후손이고 조선은 피지배층의 후손이니까 지배층인 일본 천황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 이게 1930년대 이후 40년대 일제가 내세운 교육 3대 강령이에요.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국채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눠봤어요. 3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은, 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더 중요한 거, 이 보통학교를 뭐로 바꿨으며? 소학교로 바꿨으며. 이때가 몇 년? 38년이에요. 자, 미리 한번 얘기하고 뒤에서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895년 교육조서를 반포할 때 가장 기초교육을 담당했던 교육기관을 소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을사조약 직후 1906년 보통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 3차 교육령에서 다시 소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41년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한국 식민을 육성한 학교, 국민학교. 그랬다가 1996년 초등학교로 바뀐다. 소학교에서 보통학교, 다시 소학교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요합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보통학교를 소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오늘날처럼 일단 뜯어 고쳐봤답니다. 물론 이건 소학교예요. 그리고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2차 때보다, 2차 조선교육 때보다 일본어와 일본사를 중시했으며 점 찍어야 돼요. 이때는 우리나라 국어, 우리나라 국사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거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그런 용어를 쓰면 뭐 하게 됩니까? 끌려갑니다. 참고로 이 시대의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그쵸? 일본식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게 했죠. 장시개명이 이루어져요. 우리식 이름도 금지했던 시기예요. 장시개명 안 하면 차별이 심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신이 뭐냐? 이게 오늘날로 보면 도덕 윤리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신 과목은 일본인에게 가르치는 과목과 우리에게 가르치는 과목이 달랐어요. 우리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충량하는, 신민을 양성하는 것. 일본은 군림하고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렇게 가르쳐요. 수신은, 수신제가 들어봤죠? 수신은 몸을 닦는 것, 도덕, 윤리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체육교과 비중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언어와 일본 역사와, 그죠? 도덕, 그리고 체육교과의 비중을 넓혔습니다. 이때 체육교과 비중을 넓힌 건 뭐예요? 전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오케이, 했으며, 그 다음, 요건 3차고요. 4차 교육령. 학교 수업 연한을 다시 1년씩 단축해요. 10년대 우민화 교육 단축했죠. 그때 20년대 3.1운동 이후 뭔가 우리를 꼬시기 위해서 늘려줬죠. 그러다가 나중에 4차 때 가서는 이제는 막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수세에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 없어. 줄여. 자, 그래서 단축했으며 교육 목적을 한국 식민 양성에서 이제는 국가 유용 인물 양성, 국가가 필요로 한 인물을 양성한다. 그래서 이때는 막도병으로 끌려가고요, 징병으로 끌려가고, 군대 그리고 노동자 징용으로 막 끌려가고, 정신대 위안부 끌려가고 막 그랬던 시대가 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에게 시행했던 조선교육령 1차 1911년, 2차 1922년, 3차 1938년, 4차 1943년. 이 내용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좀 전에 조선의 전체적인 교육 정책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교육. 그 교육 중에 일부인 국어 과목이 있고 수학 과목이 있고 뭐 사회 과목이 있고 과학 과목이 있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한국 체육사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어떤 과목 교육? 체육 과목 교육. 근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체육을 처음부터 체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체조 했다가 체육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넓은 의미로 체조는 체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일제가 강제로 우리를 점령했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시기에 체육 과목의 교육을 어떻게 바꿔갔는가. 역시 4번에 걸쳐서 변화시킵니다. 이걸 실시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일제 강점기 체육교육을 실시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즉 일본 천황에 대한 충량한, 그죠? 충량은 충성스럽고 선량한, 충성도 하고 선량한. 일본 입장에 선량한 건 뭐예요? 맹목적으로 천황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선량한 식민지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식민지인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신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1기부터 4기까지인데 일단 여기서는 글자가 좀 적습니다만은 두 개의 시기이 나와 있습니다. 제1기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뺏어갔던 1910년에서 14년까지. 한마디로 체육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연구하고 정리했던 시기.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앞에서 공부했던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시기. 그렇죠? 조선교육령이 1911년에 공포되었으니까 그 시기가 이 사이에 들어있죠. 그래서 제1기 조선교육령 공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공포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체육의 목표는 뭐냐? 신체 각 부분을 고르게 발육시키며,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 체육을 통해서 신체 각 부분을 고르게 발육시키며, 그리고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을 쾌활하게 하며, 우리가 우리 삼국시대 화랑도 때부터 공부했던 심신일원론. 그죠?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죠? 정신을 쾌활하게 하며, 그리고 꼭 들어가지 일본 놈들은 규율을 지키고 절제를 숭상하는 습관을 기른다. 그렇죠? 일본이 시키면 만든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 절제를 숭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체육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제1기 조선교육령 공포시기. 자, 좋게 봤을 때 이 제1기 조선령 공포시기는 그 이전 개화기보다 더 근대적인 체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근대적이에요. 근대적이요. 그리고 의도는, 목적은 아까 우리 조선교육령에서도 배웠어요.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민족의 자주성, 체육의 자주성을 박탈하고 뭐요? 멍청하게 만드는, 바보스럽게 만드는 우미나 교육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보면서 이해하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네요. 그리고 요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고 나옵니다. 명칭. 학교 체조. 기존에 우리는 개화기 때 노백린 선생 같은 사람들이 병식 체조를 만든다 그랬죠. 뭐 목봉 체조를 할지, 쪼그레 앉아뛰기를 할지, 또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손바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권으로 해서 주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차례. 이런 것들이 주로 병식 체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일제는 어때요? 이제는 좀 걸러내요. 그래서 학교식 체조, 병식 체조를 이제는 무슨 체조? 보통 체조, 스웨덴 체조로 바꾼다. 이 용어들을 어떻게, 이 체조는 체육을 의미합니다. 체육. 그래서 1910년부터 14년까지 조선교육령 공포기의 체육은 병식 체조를 거부하고 스웨덴 체조, 서전 체조라고도 하죠. 예, 스웨덴을 서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체조, 스웨덴 체조로 바꿨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호외, 집 밖에서 즐기는 유희, 놀이. 유희는 두 개가 있죠. 크게 승패를 나누는 경쟁적 유희와 어떤 율동, 아름다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을 하는 표현 동작적 유희가 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밖에서 하는 놀이, 이런 놀이들을 많이 권장했으며, 수영, 근대식이죠. 스케이트 같은 걸 추가해. 그래서 다양한 근대식 스포츠가 이루어지는 시기. 당연히 개화기 때보다는 일제시대가 이위화치됐던 근대적인 스포츠 종목이 많아지죠. 제가 다다음 강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그렇죠? 근대식 스포츠.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권탕력, 뭐 배스럭, 콜테레 이런 거 설명했지 않습니까? 첫 글자를 따서 권투, 탁구, 역도, 역기 이런 것들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1910년대는 보다 더 근대적인 교육이, 체육교육이 이루어졌어.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멍청하게 만들면서 우리 민족의 체육 정신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럼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온 건 조선 교육령 공포시기 체조 교육은 병식 체조를 거부하고, 왜? 군대식 체조, 국방력 강화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하고 보통체조, 스웨덴 체조를 강조했던, 스웨덴 체조를 했던 시기며, 요것이 문제 잘 나와요. 체조교원을 일본 군인으로 충당합니다. 우리는 아까 1910년대 일제는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도 하고 돌아다닌다 그랬죠. 체육 선생님들은 누구? 일본 군인 출신이에요. 참고로 우리 개학기 때 우리나라 체육 선생님들도 군인 출신들이 나름 있었죠. 자, 그러면서 학교 체육에서 노백린 선생은 병식 체조를 비판했죠. 군대식 체조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 발달에 장애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일제가 1910년부터 14년까지 조선 교육용 공포기 체조 교육은 내모치고 동그라미 친 내용들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체조, 스웨덴체조. 자, 그러다가 제2기. 글씨가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대시켜 보시고요. 1914년에서 27년. 연도가 달라요. 이거는 체육교육에 관계된 거. 체조, 교수, 요목기. 그죠? 말이 참 길어요. 학교에서 말하는 체조, 체육, 교수, 가르치는 요목. 그죠? 이제 요즘은 학교 선생님 되면, 예를 들어 체육 선생님이 되면, 3월 첫째 주 몇 차시에는 교과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5월 몇 차시에 가서는 요런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딱 정리해 놓잖아요. 그게 교수 요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교재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몇 시간에 걸쳐서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수 요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깁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정리가 돼요.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학교, 체조, 교수 가르치는 거죠. 요목. 그러면서 그것을 제정, 만들고, 개정, 약간 뜯어 고치는 시기. 1914년에서 27년. 한 일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뺏어가고 난 다음에 한 3, 4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이 시기를 조선 교육용 공포기. 그 준비한 걸 토대로 우리나라 체육을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칠지를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생각나는 단어, 통일. 그래서 학교 체조 교육을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시기. 그래서 교재도 총독부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 과목을 몇 시간 가르칠지도 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지도 정해요. 바로 뭐라고요? 체조 교수 요목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표현하면 학교, 체조, 교수, 요목 만들고 제정, 약간 변경시켜 고쳐 개정 시기. 학교, 체조, 교수, 요목 제정과 제정 및 개정 시기. 이거는 체육교육을 뭐하기 위해서, 학교 체조교육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이때 식민지 체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겠죠. 왜? 이때는 준비했던 시기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식민지 체육이 본격화된 거. 체조, 교수, 요목, 학교, 체조, 교수, 요목. 말이 더럽게 길죠? 학교, 체조, 교수, 요목, 제정과 개정 시기. 본격적으로 식민지 체육교육이 이루어진 시기며, 잘 봐야 돼요. 20년 여 앞부분에서는 보통체조, 스웨덴 체조를 했죠. 이제 그것을 그냥 체조 이렇게 통합합니다. 체조, 체육. 체조, 교수, 요목 시기에 보통체조 이제 아니에요. 체조. 그리고 이제 뭐요? 과거에 체조, 체육 속에 들어있던 군사훈련과 관계된 거. 이걸 교련이라 그래서 떼어내 갑니다. 그리고 병식체조는 교련으로 나누었으며 1914년 체조와 교련이 하나에 있다가 뜯어져 나갑니다. 참고로 설명하면 병식체조라고 볼 수 있는 교련에 갔어야 될 철봉 그리고 도움닫기, 달려가서 높이 뛰는 거, 도움닫기, 높이뛰기. 우리나라 대표적인 우상혁 선수가 있죠. 그리고 도움닫기, 멀리뛰기, 넓이뛰기라고도 하죠. 이러한 것들은 과거 병식체조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체조로 놓고 나머지 제식훈련 이런 거 있겠죠. 혹시 옛날에 학교 다녔던 분들은 교련 수업 시간에 있었으면 할 것이에요. 총검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따로 떼어서 교련. 그래서 체육과 교련이 언제 나눴다? 1914년. 언제 나왔다? 학교, 체조, 교수, 요목, 제정과 개정 시기에 체육과 교련을. 나중에 가서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체육을 역으로 이제는 교련이 흡수하려고 하는 시기가 나오죠. 체령과 1940년대. 좀 이따 나옵니다. 왜?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인적 자원이 필요했거든요. 한마디로 뭐요? 학도병이랄지,
징병의 대상들이 필요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교련.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체조와 교련을 나눴으며 병식체조와 교련. 병식체조 중에 일부, 철봉, 높이뛰기, 멀리뛰기 이것과 나머지 내용들을 체육, 체조. 이때 체육은 체조가 됩니다. 체조로 흡수했어요. 그래서 체조와 교련 나눴으며 그리고 이때 유희가 상당히 발달해. 물론 제3기에 가서는 유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유희, 놀이, 즐기는 거. 자, 그러면서 유희에는 크게 경쟁적 유희와 이기고 지고가 있어요. 술래잡기. 술래가 있고, 그죠? 술래를 놀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잡히면 또 술래가 되고, 축구도 승패가 있지요. 농구도 승패가 있죠. 이렇게 승패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경쟁적 유희라고 해요. 이기고 지고가 있는 건 경쟁적 유희. 놀이 중에서도 경쟁적 유희. 윷놀이도 굳이 따지면 이기고 지고가 있죠. 이것도 경쟁적 유희. 뭐 기치 경기 같은 거 들어봤죠. 깃발을 취하는 거, 깃발 뺏기 게임. 그리고 자, 이건 경쟁적 유희고요. 그 다음에 표현 동작적 유희. 이 표현 동작적 유희. 우리의 전통으로 보면 옛날 운동회 때 많이 했던 꼭두각시 춤이 있어요. 그리고 부채춤 같은 거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강강수월래. 이러한 것들이 표현 동작적 유희예요. 근데 일제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전통적인 이런 유희를 즐기라고 했을까요? 못하게 하죠. 우리 말, 우리 역사 교육도 자꾸 짓밟으려고 노력했던 상황에서 우리의 유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식 유희.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도테랑이라는 건 아마 일본의 신화에 나온 걸 토대로 한 어떤 율동일 거예요. 그리고 뭐 지리 같은 거, 이건 어떤 뭐랄까 뱃놀이 비슷하게 일본식, 일본은 섬나라니까. 그리고 뭐 와건, 이건 어떤 무예 동작,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한테 즐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본식 유희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우리 학생들이 일본에게 동화되는 것을 추구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몇 기? 제2기. 학교 체조 교수 요목기 제정과 개정 시기에 일본은 우리에게 유희를 많이 보급시켰는데 거기에는 경쟁적 유희도 있었습니다만 표현 동작적 유희가 있는데 표현 동작적 유희는 주로 일본식 놀이, 일본 전통의 놀이를 우리 학생들에게 보급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일본의 유희를 보급하는 데 노력했으며 그리고 운동의 생활화, 그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수업 이후, 방과 이후에도 근대식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생, 그죠? 건강, 위생에 관심을 학교에서 갖기 시작한 것이 제2기. 한마디로 식민시대 본격적인 체육이 이루어졌던 거, 보통 체조를 체조라고 했으며 교련이 등장했던 거, 이 시기의 특징 알아두는 것 중에.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체육이 필수. 참고로 우리 역사상 체조 과목이 학교에 받아들여진 거 1890년 이화학당, 그리고 좀 있다가 배제학당, 그리고 1895년 교육조서에서 체육 강조했죠. 삼육론, 지덕체, 체를 특히 강조했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완전히 체육이 학교 교육에 필수가 된 거 1914년 일제가 학교 체조 교수 요목 제정 개정 시기에 그렇게 했으며 그리고 아까 교재 어디서 만들어? 총독부에서. 그래서 뭐 한다고? 이 시기에는 통일, 체육교육을, 체조교육을 통일시키는 그런 시기였다.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에 많이 출제됐어요. 최근에 좀 덜 출제되고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관심 있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제1기 조선교육용 공포기, 제2기 학교 체육 교수 요목 제정 및 개정 시기라고 공부했어요. 제3기. 3기 몇 년? 27년이에요. 27년. 자, 굉장히 중요한 건 나오네요. 이때는 유희 및 스포츠 중심의 학교 체육이 강조되었던 시기. 유희 및 스포츠 중심.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를 뭐라 그래요? 교수요목 개편기라 그래요. 교수요목 개편기. 앞부분은 제정, 개정기. 이때는 개편기. 개편기에는 무슨 체육 시간에 뭘 많이 한다고요? 유희. 그리고 근대식 스포츠 중심. 자, 체조 중심에서 유희 스포츠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3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이 시기에 가서는 학교대학 운동경기대회가 성행해요. 이것은 학교체육뿐만 아니라 사회체육이 된다 그랬고, 오늘날 연고전의 효시,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 뭐 축구게임을 하거나 야구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 그죠? 그 효시, 농구를 하거나. 이때 제3기에 많이 유행했어요. 근데 이때 참고로 일본은, 그렇죠?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설린상고의 자리에서 육상경기대회가 있었는데 심판이 오심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그 난투극을 계기로 건수 잡았다 이거죠. 야, 너네 연합체육대 이런 거 하지 마! 금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있고 아주 또 중요한 건 나와요. 국제 무대에 진출해.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진출했대요. 누가 떠오릅니까? 이 시기 1936년 송기정 선수, 남승영 선수, 송기정 선수 특히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났던 해 아주 중요해요. 왜 일장기 말소 사건이 중요하다고요? 그걸 계기로 일본은 우리 체육단체를 해산시키고 일본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에서 다 흡수 통합하는 그런 상황이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행했으면 이런 것들을 일본은 어째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런 걸 계기로 체육단체를 해산 통합시키는 그런 시기가 이 시대였다. 자, 그리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한국식민, 식민이 아니라 신민이겠죠? 오타가 나왔네요. 한국식민체조가 1937년 부급됐습니다. 이건 당연히 병식체조이며. 왜? 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났던 해네요. 일제에 충성할 군인 정신을 소유한 식민지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황국식민이 아니라 황국신민체조를 몇 년에 만들었다? 1937년. 바로 몇 기? 제3기에 들어가요. 포괄적으로는 유희 및 스포츠 중심의 학교 체육이 이루어졌던 시대. 그리고 이때는 상당히 우리 스포츠가 만연되고 민족의식을 높이는 그런 시대. 그러자 일본은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체육단체를 통폐합시켜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학교 대항 운동경기 같은 것도 금지시키는 그런 시대였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4기 1941년 이때가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국민학교가 만들어진 시기. 황국, 신민, 육성을 통한 교육기관. 자, 그러면서 이때는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죠. 뭐 태평양 전쟁.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체육활동을 통제하는 체육통제시키며 전쟁 수행을 위해서 체육경기를 통제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리고 교육연한도 과감하게 줄입니다. 자, 태평양 전쟁 1941년 우리나라를 전쟁 준비기지로 만들었어요. 병창기지화 정책. 자, 그리고 우리 민족 말살 정책, 황국 식민화 정책을 전개하며 중요하죠? 국민학교령을 반폐. 드디어 나왔네요. 1941년 황국 신민을 육성하는 학교. 줄임말 황국의 국자 따고 신민의 민자 따서 국민 학교.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집권 시기에 초등학교로 바꾸기 전까지 계속 썼던 거. 자, 했으며 전시동원,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체육을 군사화시킵니다. 그래서 체조과를 체령과, 체육과 교련, 체령과로. 1914년 체육에서 교련 띄어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1940년대로 접어들어 41년에 가서는 14년, 41년 반대죠. 오히려 체육이 교련에 점차 흡수되어 갑니다. 그래서 체령과를 만들었으며, 자, 체육 시간에 중량,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거. 중량 운반.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수리탄 던지는 거, 수리탄 투척, 그리고 행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학교 체육에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육이 교련에 점차 흡수되는 시기. 1941년 제4기 체육 통제기.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합니까? 일제시대 체육교육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제1기 조선교육령 공포기, 제2기 학교 체조 교수 요목 제정 및 개정 시기, 제3기 학교 체조 교수 요목 개편기, 제4기 체육 통제기 연도별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를 이제는 노골적으로 중단합니다. 40년. 그래서 체육 통제기가 되더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선교육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체육교육과 관계된 내용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했던 걸 중심으로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예요. 일제강점기 이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시기에 시기별로 학교 체육교육 내용으로 좀 전에 설명했죠.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조선 교육용 공폭이 많네요. 연도 1911년부터 14년. 이때는 일본군 체조교육, 이게 일본군 출신을 체육 선생님으로 그 말이에요. 교원으로 채용하여 민족주의 체육을 규제했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네요. 시기별 특징 알아둬라 그랬어요. 이때는 병식 체조를 보통 체조로, 스웨덴 체조로 바꾸는 시기. 그 다음 학교 체조 교수 요목의 제정과 개정기 14년부터 27년 여기까지는 맞네요.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한 군사훈련, 군국주의, 군사훈련. 이건 오히려 어떤 시기로 넘어가서 이런 것이 더 심화가 됐을까요? 27년 이후 30년대, 40년대로 가서 체육 통제기 가장 심했을 거고 그 이전에 개평기는 유희, 스포츠 활동을 중시합니다만 후반부로 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죠.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거는 몇 기? 제4기 1941년 체육 통제기에 가서 그래서 체육 시간에 중량 운반하고 수리탄 투척하고 행군하는 것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이거. 문제가 이렇게 나오구나. 좀 쉽진 않죠? 자주 보면서 그 시기의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체조 교수 요목 개평기 27년에서 41년 맞지요? 뭘 중시한다 그랬죠? 체조 중심에서 유희와 스포츠 중심으로 변화했다. 그치? 유희와 스포츠를 중시하는 시기. 정확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체육 통제기 41년부터 45년 체조과를 체령과, 체육과 교련 변경하고 체육을 점차 교련화했으며 그리고 체육 행사들을 금지했던 시기. 정확하지요.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좀 우리 교재에 이 표들 제가 강의했던 것들 나와 있으니까 자꾸 보면서 하나씩 특징을 잘라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시대가 3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3개의 강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관심 있게 봐요. 반드시 개화기가 아닌 시기, 개화기와 일제시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일제시기 내에서도 무단통치냐, 무단통치, 헌문경찰통치, 그 다음에 소위 문화통치, 보통경찰통치, 민족말살통치, 황국식민화정책, 대륙 병창기자정책 다 같은 시기의 특징이에요. 이런 용어를 가지고 그 시기에 일제는 어떤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어떻게 체육교육을 실시했는지를 염두에 두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은 공부할 내용이 있는 단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